자, 반갑습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분양을 받고 싶은데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자니 이제 가점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뭐 공공 분양을 받자고 하니 뭐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빡빡한 기준 요건들에 이제 초과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웬만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아, 나는 된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굉장히 낮겠지? 뭐 이런 식으로 느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확률이 낮을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적게나마 좀 확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 영상에서 이제 녹여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뭐 저 역시도 뭐 다른 강의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한방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대주여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조건에서는 소득 요건 때문에 이런 게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확률이더라도 일단은 도전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표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한 표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표를 보실 때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우선 자신이 속한 부분이 어디인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 주의사항을 다 듣고 나서 멈춰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잠깐 치우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이 표를 볼 때 뭐 가령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은 다자녀라든지 노부모 같은 특별공급,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애초에 나는 어떤 분양에 대해서 어디에 속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러 뺐습니다. 넣어봤자 뭐 표만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뺐어요. 또한 제가 표를 보면은 이 소득 기준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초과로 해가지고 적어 놓기는 했는데, 맞벌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12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고, 민간 분양의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를 120% 그리고 맞벌이를 130%로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고소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표에다가는 기혼하고 미혼으로만 나눠놨는데, 이 기혼 중에서 신혼부부가 가능한 거는 7년 이하까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7년이 넘으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를 한다라고 정부에서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일부러 이쪽에다가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시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 표에서 이제 저소득자 자녀 1인에서 민간 신혼특공을 제가 굳이 뺀 이유는 사실 이건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뺀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비인기 지역으로 간다, 자녀 1인 이하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근데 뭐 그래 놓고선 민간 분양 추첨에 대해서는 왜 넣어놨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민간 분양 추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확률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녀 수로 해가지고 당첨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인 이하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것도 도박이고 요것도 도박인 뭐 그런 거겠지만, 요거는 공정한 도박인 거고 요거는 앞에 내정자가 있는 도박,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녹색칸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나타냅니다. 즉 녹색칸이 진하면 진할수록 해당되는 개수가 많은 거죠. 가령 가점이 낮은 저소득자이면서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낮은 저소득자 자녀 1명보다 개수가 적기 때문에 색깔이 연합니다. 가장 진한 건 5개고 가장 연한 거는 1개예요.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5개를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하나, 특별 공급 하나 이렇게 2개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은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파란 글씨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을 표기를
표기를 한 거고, 빨간 글씨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을 표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부분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멈추셔가지고 찾으셔도 돼요. 또한 이 자료는 제가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거고, 주소는 설명란하고 댓글란에다가 이제 달아놓을 테니까 핸드폰 사진첩 같은 곳에 이제 저장하셔가지고 뭐 보실 분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물론 다양하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들어가려면은 사실 끝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소기업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사례를 나눠 놓은 것 같은 경우도 가령 뭐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어머니랑 이혼을 했고 나는 뭐 어머니랑 같이 산다든지, 이런 정말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쪽에다가 다 표기를 해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절대 다수가 속해 있는 부분들만 제가 이 표에다가 넣은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특수한 분들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다가 털어놓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LH 청약센터에다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아마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것 같아요. LH 청약센터 직원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몇 번 통화를 했지만 많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LH 청약센터를 좀 자주 좀 괴롭히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라며, 그 LH 청약센터 역시도 제가 이 연락처를 설명란하고 댓글창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